종목을 보면 시장이 보인다. 종목을 쇼처럼 즐기는 시간, 종목쇼. 안녕하세요, 김진아입니다. 오후 들어 더 힘을 내며 연고점을 다시 경신한 우리 시장입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정책 기대감, 거기에 엔비디아의 훈풍까지 더해지며 오늘도 종목별로 강한 흐름 보여준 하루였는데요. 저희는 또 내일을 준비해봐야겠죠. 내일의 주인공이 될 종목, 연속적으로 상승의 힘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지 이 시간 통해서 종목에 대한 기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와우넷 이경락 파트너 스피너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루 만에 뵙지만 오늘 너무 덥지 않은가요? 이렇게 뜨거운 날씨인데 이 날씨보다 더 뜨거운 게 요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핫한 건데 뭔지 아실까요? 히트맵. 정답입니다. 네.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들 굉장히 날이 갈수록 이 날씨만큼이나 뜨거워져가지고 굉장히 핫한데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종목쇼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제목을 참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게 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매 순간마다 이 종목들이 각각의 무대에서 정말 진가를 발휘해내고 있는데 사실 저희 매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시청자분들이 안 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이 시간에 가져와 주신 종목들 하루하루 너무 상승세가 급하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리뷰를 안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도 짧고 굵게 리뷰를 좀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경락 대표님 정말 많은 종목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좀 최근에 가져와 주신 것 위주로 조금 리뷰를 들어볼까 합니다. 엊그제 가져와 주셨던 메커스 우리기술투자에 대한 리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메커스는 엊그제 가져와 주신 이후로 23%대 상승률 보여줬고 우리기술투자는 엊그제부터 하면 16%지만 사실 이 종목 지난주에도 가져와 주셨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쵸? 가져왔었죠. 그때부터 하면 또 21% 넘는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두 종목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유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신규로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전략 세워드리면 좋을까요? 메커스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재미난 것은 제가 여기서 가지고 나왔을 때는 어떤 뉴스도 없었어요. 네. 메커스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가져왔을 때 아무 뉴스도 없었는데 다음날 자사주 소가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뉴스를 뜨기 전에 포착할 수 있는 거. 네. 우리 기술 투자는 지난주 금요일 날 가져왔고 화요일 날 가져왔을 때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이런 기사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오늘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터진 거잖아요. 그니까요. 그렇게 시장에서 미리 뉴스를 예상하고 들어오는 자금들의 어떤 자신 있어 하는 그 자금들 있잖아요. 대량의 CD 물량. 그걸 포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급 포착은 뭐 기관 외국인 동시 수매서 이게 아니거든요. 호가를 잡아먹는 그 분위기를 내가 포착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뉴스를 동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확신을 갖고 들어오는 수급을 매수 포인트로 잡는 거기 때문에 그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우리 기술 투자, 뭐 비트코인 계속 올라가는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까지 엿볼 수 있는 종목들을 수급에서 잡아낸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오늘도 그런 류의 종목들 어떤 것이 뜨는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기술투자 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려 있긴 하지만 뉴스가 이미 조금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전략 세워주신 것 같고요. 메커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의 연속성이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도 가능한 위치에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 맞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포인트 들어봤고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 종목들도 좀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엊그제죠. 소개해 주신 코스메카 코리아. 먹지 마세요. 피부에게 양보하세요. 하면서 이제 들고 와주셨는데 16.45% 상승률 보여줬고 또 어제 가져와 주신 대성산업은 하루 만에 13% 넘는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리뷰와 함께 앞으로의 흐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맞습니다. 자, 어제 오늘 모두 다 한 10%대 두 자리 숫자 나왔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지켜봐 주십시오. 이보다도 더 큰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 주도주, 오늘의 신규 주도주 탄생에 있어가지고 이 그 왕의 행차의 발걸음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자, 뭐 16% 정도라고 말하니까 좀 부끄럽습니다. 한 40% 정도 나와야지 그나마 이제 좀 먹었다. 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셔야 될 주요 종목을 들고 왔는데 지금까지 보여줬던 수익은 하나의 발걸음이다. 그냥 잔발걸음이다. 지금부터는 큰 발걸음이 나오는 종목들로 오늘 들고 왔습니다.
왔으니까 집중해 보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코스메카 코리아와 대성산업 추가적인 상승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대기 중이기 때문에 네.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오픈 시까지 여러분들 주도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자, 이 음봉이 나왔을 때 이 음봉 공략을 통해 가지고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조금씩 접근을 해보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뜨거운 종목들 방송 말미까지 정말 쉴 틈 없이 다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하는 종목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못한 종목 이야기는 어디서 더 들어볼 수 있는지 우리 이경락 대표님. 늘 한국경제 와운의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경락 대표라고 돼 있어요. 네. 아침 8시부터 장 마감 때까지가 공개 방송하거든요. 네. 거기서 들어오셔가지고 야 히트맵 어떻게 다운받는 거야? 다 제가 설명드려요. 아주 간단해요. 삼척동자도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는 방법부터 다 설명드리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히트맵 가져가십시오. 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 받고 있는 히트맵 내일 오전 8시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시면 무료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히트맵 사용 방법부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뜨거울 종목들 저희 방송 끝부분까지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꼭 집중하셔서 모두 챙겨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텐션 올려서 더위 사냥, 종목 사냥하러 가보겠습니다. 저희 종목쇼는 시청자분들의 활발한 댓글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한 줄로 고민까지 남겨주시면 저희 세 번째 코너 종목 상담 시간에 자세한 전략 세워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 많이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 하이라이트로 문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을 달군 30개의 종목은 무엇일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아직 준비가 살짝 안 되었다고 해가지고 네, 우리 정우영 대표님 전광판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준비가 됐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네. 아우 등장을 했네요. 오늘 네. 기존 주도주도 강했지만 많이 빠져있던 낙폭 과대 종목들이 치고 올라와준 하루였죠. 여전히 저PBR, 지주사 강했고 바이오도 강한 흐름, 정말 여러 종목들이 올라와준 하루였는데 이 30개의 종목들 가운데 두 분께서 선택하신 종목은 무엇일지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먼저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제주은행, 리가캠바이오, 아셈스, 코오롱, 국보디자인 5종목 선택해 주셨고요. 이경락 파트너는 DY, HL만도, AP시스템, TK 케미칼, 클리오까지 5종목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져와 주신 이유 먼저 들어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정우영 대표님부터 이유 들어볼까요? 자, 제주은행. 제주도 떠나고 싶습니다. 아니 종목 네. 선정의 기준. 다섯 개 골라주시네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부터 제주도의 이 아름다운 풍경 네. 느낌을 통해 가지고 종목을 라인업을 시켰다라는 것이고 특히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예, 시장이 선택했고 특히나 이제 히트맵을 통해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그리고 트렌드에 맞게끔 현재 추세 우상향의 강한 종목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연속성 때문에 들고 왔으니까요. 오늘 끝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선택을 받은 오늘도 강했지만 상승의 연속성을 끌어갈 수 있는 앞으로도 강할 종목들 위주로 가져와 주신 것 같고요. 우리 이경락 대표님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해 주신 걸까요? 아살라무 알라이쿰. 아살람. 예, 제가 별명이 느끼한 아랍인이잖아요. 아랍 왕자님이시잖아요. 예, 왕자님은 아니고 굉장히 느끼하게 생겨가지고 느끼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 저는 외국인 기준으로 항상 보거든요. 네. 토마스와 데이빗의 심리. 아살라무 알라이쿰 네. 관련된 종목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들어왔던 종목 위주로 가져와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종목들이 이 시간에 포착해 주시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가지고 한 종목씩 자세히 좀 파헤쳐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경락 대표님 먼저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DY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DY. DY는 DY 그룹의 실질적인 지주사거든요. DY 파워 그리고 DY 이노베이터와 같은 지주 기업이에요. 근데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그 자율주행 관련된 센싱 클리닝이 있어요. 네. 요게 자율주행 차량의 클리닝을 담당하는 건데 현대기아차 걸 지금 담당하기 시작했는데
요게 그 컨티넨탈을 이겨가지고 국산화 시킨 거예요, 이게. 컨티넨탈보다 제품의 질이 더 좋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도 있는 기업인데 중요한 거는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제가 백날 이야기해봤자 누가 사줘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오늘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가 최근에 계속 있었어요. 느낌이 지금 뭔가 뉴스가 있는 느낌으로 지금 매집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시죠? 싸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싸야 됩니다. PBR이 0.33이에요. PER은 4.84고 이거보다 싼 종목이 있는가? 뭐 찾아보면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신고가 가는 종목이 좋습니다. 26주 신고가 오늘 돌파했죠? 그리고 점수 80점. 수급 점수가 기관 쪽에서 안 붙어가지고 추구 선조가 좀 낮은데 이러다가 기관 쪽에서 외국인이랑 같이 딱 들어오는 날 수급 점수가 80점 넘어가기 시작하고 만점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바로 서울대 입성 가능 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평가 구간에 있고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준 이 뉴스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DY에 대한 포인트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정우영 대표님 오늘 몸이 좀 안 좋으신데 예. 몸살 투혼을 또 벌여주고 계신데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지금 제가 이제 담이 걸려가지고 걸리셔가지고. 왼쪽으로 보지를 못해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네. 자 역시나 이제 이경래 대표님하고 담을 싸우면 안 되는데 자 몸에서 벌써 담이 온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광판을 먼저 보시고요.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급 포착 보신 다음에 자 오늘 제일 강한 종목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종가 기준에서 그들이 매도가 없이 고가 마감이 된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그 다음날 상승률이 크다라는 그 공식과 함께 들고 왔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다시 말해서 오늘 대량의 매수를 통해 가지고 오늘 전고점을 먹는 양음양 패턴의 추세가 가파르게 살아있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가파르게 또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오늘 종가 기준에서 제주은행을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계열사로 제주 지역에 기반으로 하는 제주은행입니다. 최근 은행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합작법인 검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을 하면서 스테이블코인 쪽이 테마주로 오늘 부각되면서 테마로 부각되더라도 가능하면 테마로 부각되더라도 이걸 차익 매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네. 오히려 또 호재로 이용해서 그들 다시 말해서 여의도 큰 손들 메이저 물량이 들어온다면 이건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 1위인 그 KB금융과 비교해 볼 때 제주은행 시가총액이 50분의 1 수준의 은행권 이슈 때마다 변동성이 큰 종목인 만큼 특징적이고 현재 지금 이 관련된 총명 중에서 은행권이라든지 소각, 자사주 소각뿐만 아니라 저 PBR 관련 종목들 안에서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재료를 붙인 현 자리에서 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특히나 점수가 91점이라면 이경래 대표님 매번 이야기하는 서울대 벌써 입학했는 것이 아닐까. 라는 또 생각과 함께 여러분 들고 왔습니다. 네, 저 PBR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모멘텀 다 받아갈 수 있는 제주은행 오늘 정우영 파트너의 오늘장 하이라이트 종목이었고요. 계속해서 이경래 대표님의 다음 종목도 만나볼까요? 네, 다음 종목도 요거는 근데 기관 쪽도 많이 샀어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로 좀 선택을 했습니다. 네. HL 만도로 선택했어요. HL 만도. 네, HL 만도는 제 고향 원주 옆에 문막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 공장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지나갈 때마다 만도 화이팅 제가 맨날 이러는데 예, 그 회사입니다. 아무튼 만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SDV 관련된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에이다스라고 하죠. 에이다스 관련된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제동과 조향 장치를 전자식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매출이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 이제 매출이 크게 확대되는데 최근에 주가가 안 좋았던 것은 중국 쪽에서 전기차의 공급 과잉이 이뤄졌어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것을 매수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자동차 전장은 시대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미 시장에서 제가 미 시장을 분석해 본 결과 테슬라보다 더 좋은 게 자동차 전장 부품들이에요. 지금 전장 부품들 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HL 만도도 그 분위기로 이어서서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네. 드디어 수급 포착이 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 샀는지. 지금 외국인 기관 동시 쌍끌이 순매수인데 특히 기관 쪽에서 매수가 굉장히 강하죠.
기관 쪽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들이는 것은 무슨 뉴스가 내포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바닥에서 시작한 종목이에요. 원래 신고가 관련된 종목도 많이 계속 드렸는데 오늘은 좀 바닥 주도를 많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점수가 지금 89점 차트 점수, 종합 점수 74점. 그리고 6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오늘 하루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추세 전환의 시작점이 아닐까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전장 소프트웨어 차량 매출 확대 기대감 갖고 있는 HL 만도 우리 이경락 파트너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다음 종목도 만나볼까요? 네, 조금 전에 제주은행 할 때 그러니까요. 제가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못해서 한번 떠나요 둘이서 제주은행. 네, 아니 제주은행. 오늘 시작이 좋으니까. 진짜 하시네요. 예.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조금 전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1시간 전부터 오프닝 준비를 네. 하셨고. 아니 손발이 더 오그라드네. 예. 손발이 오그라들 때도 여러분들의 수익이 오그라들지 않고 활짝 펼칠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네, 저희 싶습니다.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네. 좋아하십니다. 이런 방송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다음 네. 종목 바로 또 소개를 그렇습니다. 해주실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대왕전화 행차요라고 행차요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2024년도에 알테오젠이 있다면 2025년대는 리가캠 어. 바이오가 내가 주도주라고 오늘 힘차게 오늘 외국인이 썰어 담는 모습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리가캠은 너무 많이 시간이 끌었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리가캠 바이오가 오늘 강한 양봉과 함께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하는 장대 양봉과 거래량을 실어줌으로써 자, 드디어 우리나라의 이 제약 바이오 쪽의 분위기를 아주 전환시키는 오늘 호재가 하나 나왔죠. 말 그대로 이 의약품 트럼프의 의약품 그 관세가 1년 유예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제약 바이오의 전반적인 옥세, 다시 말해서 상승의 모멘텀의 옥세를 채우고 있던 분위기가 완전히 풀어진과 동시에 그러면 오늘에 누굴 담았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리가캠 바이오를 대량으로 담으로써 이제 내가 1등, 내가 주도주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좀 있는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 2주 전인가요? 처음에 소개할 때 이 말씀 드렸습니다. 뭐 방사내사가 아니다. 유도탄이다. 그래서 항암, 다시 말해서 우리 암을 세포를 유도탄처럼 그 자리에 가서 콕콕 찔러서 소멸시킨다라고 볼 수 있는 자, 항체 약물 접합체 ADC 신약 후보 경쟁의 자식인 우리나라에서 1등 글로벌에서 탑티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차세대 암 표적 치료제 ADC 기술의 선두주자로 총 17개의 ADC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후보 물질을 들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미 임상 단계에 들어간 프로젝트만 5개가 되고요. 2027년까지 20개 임상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바이오 회사들은 대부분이 1상, 2상, 3상에서 대부분이 뭐 그 기술 이전을 못하게 되면 대부분이 이렇게 소멸되거나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전임상 들어가기 전부터 기술 이전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도 가지 않고 초등학생이 바로 대학교 가는 그런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안정된 파이프라인과 빅파마의 연계성으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 그 리가캠 바이오가 올해 2025년도에 우리 템버그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점수 보십시오. 자, 100점 만점의 만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95점 네. 최고의 만점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교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뭐 유학파도 아니고요. 신의 경지까지 올라왔다는 그런 수준까지도 볼 수 있는 네. 리가캠 바이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약 바이오의 주도주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안에서 대장 역할을 또 해줬던 지난 시간에 가져와 주셨는데 이번 시간에 또 수급이 포착이 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리가캠 바이오에 대한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우리 젠스님께서 우리 정우영 대표님 왜 담이 오신지 알겠다고 네. 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왜 담이 왔을까요? 이렇게 무리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종목들 빠르게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종목에서 매수 포착이 들어와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OLED 관련된 종목인 AP 시스템을 선택했고요. 뭐 AP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OLED 레이저와 관련된 ELA라고 하는데 그 시장 점유율 글로벌 9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도 OLED 만들려고 하면 AP 시스템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OLED가 최근에 애플 쪽에서 아이패드도 OLED로 갔고
맥도 OLED로 가고 있거든요. 전방위적으로 다 지금 OLED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OLED는 항상 저평가돼도 된다는 논리가 붙어 있었거든요. 이제는 시장 자체가 저평가된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붙을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또 매출이 지금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 레이저 장비 기술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래저래 성장성까지 확보해 놨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냐. 중요한 거는 누가 사야 된다고요? 그렇죠. 메이저 수급, 대량의 CD 물량이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대량의 CD 물량이 들어오는 것이 포착이 되었고요.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도 붙었습니다. 거래량도 평소 대비해 가지고 거의 10배 가까이 붙는 그런 흐름을 보여줘 가지고 추세 전환의 신호가 알려졌다라고 봤습니다. 자, 차트 보시죠. 예, 이런 그림이에요. 오래 쉬었다가 지금 거래량 터지면서, 그리고 종합점수 77점.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뭐죠? 예, 싸야 됩니다. 싼지 안 싼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장비 기업인데 PBR이 0.77, PER이 5.67이라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치고 나가게 되면 꽤 큰 시세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네, OLED 레이저 장비 1위 기업, 이 기술력이 받쳐줌에도 여전히 낮은 위치에 있는 만큼 앞으로의 흐름 주목을 해보자. AP 시스템에 대한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 대표님, 우리 개그맨보다 더 재밌는 우리 정 대표님,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저 혹시 개그 프로라고 네. 오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대한민국 1등 방송 한국경제TV 방송을 아니, 듣고 담이 있는데도 그렇게 참 재미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그래도 좋습니다. 방송이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 방송이 지금 시청률이 어마어마하다는 소리가 맞아요. 들었습니다. 네. 자, 하여튼 중요한 거는 종목입니다. 종목이죠. 종목이 잘나야지 저 사람도 잘나 보이지 말만 잘했으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아셈스입니다. 아셈스. 자, 아셈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저씨가 아셈스입니다. 아셈스. 자,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셈스는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또다시 대량의 거래를 통해 가지고 오늘 대량의 매수를 통해 가지고 고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번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캡처를 해 놓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전체로 캡처해 놓지 마시고요. 요만큼 지금 한 달간의 이 캔들을 캡처해 놓으십시오. 너무 이론적입니다. 나이키 커브라고 볼 수 있는 지지 캔들과 함께 20에서 60에서 넘었을 때, 특히나 여러분들 7월 3일 날 영망치 거래량이 터질 때 영망치 양봉으로 이렇게 마치게 되면 이게 영망치게 마치게 되면 시초가의 세력들이 물량을 안 빼고 오히려 더 이 캔들은 어찌 보면 음봉으로 끝나게 되면 피레침 음봉, 양봉으로 끝나게 되면 이틀간의 캔들을 보고 이제 용어가 달리죠. 용어가 달리게 되죠. 그 달린 용어는 캔들의 이유는 매집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집을 끝나가지고 어제와 오늘 장대 양봉을 내는데 거래량이 없이 냈다는 것은 한쪽에다 물량이 다 뺏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익 매도가 나오지 않다라는 걸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보일 수 있는 자리라 가지고 들고 왔는데 어떤 이유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역대 최대 실적을 전망하는데 글로벌 스포츠웨이 브랜드를 기반으로 안정된 실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하나 80조 가까운 추정이 되는 신리스 의료 시장의 본격 진출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서의 이 입지를 좀 도톡히 하고 있습니다. 신리스는 뭔가 하면 원단을 박음질이 없이 맞아요. 원단 그 자체를 이제 하나의 옷으로 만드는데 너무 편하죠. 편하죠.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알았는데 그만큼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실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실적이 좋다 안 좋다는 뭘 가지고 판단하는가 하면 시가총액 대비 현재 실적 PBR, PER, PER 10배 미만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2024년도에 90억에 자 1분기 40억이나 나왔어요. 1분기에 40억이면 뭐 잘하면 올해 200억도 나올 수 있다고 따진다면 네. 시가총액이 1000억이면 너무너무 싸다. 그래서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는 현재 장대 양봉은 괜히 장대 양봉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래 실적을 현재 멀티플을 받고 있다라는 것과 함께 내일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는 근거와 함께 세 번째 종목 아셈스를 들고 왔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 열려있는 아셈스,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하이라이트 종목 만나봤고요. 다음으로 이경락 대표님의 다음 종목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는 TK 케미칼 가져 TK 나왔습니다. 케미칼, 네. 우리 정원 대표님 레깅스 좋아하시죠? 네. 레깅스. 아니, 네. 라깅스. 또 레깅스 좋아해요. 예. 제가 입는 거. 부끄럽습니다. 런닝할 때 많이 네, 달리기 할 때 어.
보통 다른 옷 입으면 땀이 차거든요. 근데 요즘 잘 나오는 레깅스는 살짝만 탁 튕겨주면 땀이 탁 날아가요. 아주 시원하게 뛸 수 있거든요.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엉덩이를 딱 잡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네. 나의 햄스트링을 잡아줘서 속도를 더 낼 수 있죠. 기능. 그만큼 레깅스는 남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TK 케미칼은 레깅스 관련된 기업이에요. 저는 레깅스가 2, 3년 전에 유행할 때 이게 이러다 말 줄 알았어요. 생활복이 돼버리고 이제는 남자들까지 입기 시작하니까 그 열풍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정우영 대표님은 솔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본인은 레깅스 좋아해요. 저를 알아요. 아무튼 TK 케미칼은 그런 관련된 종목이라고 배가 보시면 나가지고 입으면 보겠고요. 예. 예, 징그럽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SN그룹 내에 있다 보니까 어떤 중간 지주사로서의 투자 매력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자, 중요한 부분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투자 매력이었는가? 자, 가장 큰 거는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였습니다. 쉬지 않고 외국인들이 샀고 오늘 엄청나게 샀죠. 어제 오늘. 이 흐름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이제 PBR입니다. PBR이 0.14예요. 말도 안 되는 지금 PBR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26주 신고가에 종합점수, 수급점수, 차트점수 수급 여기서 조금만 더 붙으면 날아갈 수 있거든요. 네. 굉장히 투자 매력이 높은 상황이다. TK 케미칼 설명드렸습니다. 네, 스판덱스의 열풍 속에 절대 저평가 국면에 있고 차트까지 예쁜 우리 이경락 파트너가 가져오신 하이라이트 종목 TK 케미칼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TK 케미칼 정말 자리도 좋고요. 인정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레깅스를 보면 놀라고 사실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다음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본인 종목 얘기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저는 코롱을 들고 왔어요. 코롱? 네, 네. 코롱. 예. 자, 코롱. 자, 코롱이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들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그룹주이기 때문에 이 대부분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한번 비춰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도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일 투자에 참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일 먼저 일단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롱 그룹의 순수 지주 회사입니다. 코롱 그룹 내에 중심으로 코롱 인더스트리와 코롱 생명과학 그리고 코롱 글로버텍스를 이 수십 개의 자회사와 손자 회사의 체제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회사인 코롱 티슈진의 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치료제의 개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보유 가치만으로도 사실상 저평가됐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코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초고속 통신과 인공지능 AI 기술이 쓰이는 차세대 전자 소재 공급 중인 소식과 함께 사실상 너무 저평가됐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PER이 0.43이고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쌍끌이 담았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시가총액이 6천억이라는 걸 본다면 코롱 티슈진의 시가총액 어느 정도 이 지금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사실 1조 2천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저평가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네. 오늘 기술적으로 차트만 보더라도 역시 자리가 나왔다. 21선 눌림목을 2번을 받고 징검다리 캔들과 11선 눌림목까지도 주면서 전고점의 윗꼬리 한두 개, 호가 5개만 넘게 되면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이 지금 악성 매물 없이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현재 지주사 관련돼 있는 저PBR 관련 종목 중에서 현재 제일 견고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갭상승 떴을 때 양선에서 이 12시 기준에서 음봉이 나오지 않는 기준에서 여러분 징검다리에서 한번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한 번에 들어왔던 저평가 매력까지 있는 코오롱에 대한 내일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이경락 파트너의 종목 클리오도 한번 볼까요? 역발상 투자로 클리오를 선택했어요. 역발상 투자.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바닥에 기는 거 처음으로 제가 얘기하는데 저번에 클리오가 화장품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화장품 대비해 가지고 주가가 큰 폭으로 못 갔던 이유는 1분기 어닝 쇼크 때문이었어요. 근데 2분기 때 그 어닝 쇼크를 잊고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넘어올 경우에는 주가가 급등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가능성은 어디 네가 감히 판단을 해. 시장이 판단을 하는 거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이 오늘 엄청나게 최근에 사들이고 있거든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들이고 있는 거 의심 한번 해보자 이거죠.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로는 요 패턴이거든요. 요 패턴. 바닥에 기면서 살짝 5일선과 21선을 통과하면서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고 종합점수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수급 점수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클리오 역발상으로 여기서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로 넘어가게 되면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역발상 전략이 통할지 우리 클리오 가져와 주셨고요. 우리 정우영 파트너의 마지막 종목 국보 디자인에 대한 전략도 들어볼까요? 네, 국보 디자인입니다. 국보 디자인 지금 2분기 어닝 시즌에 딱 맞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지금 기업 내용을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리어 디자인 및 리모델링 전문 회사인데요. 자, 국내 실내 건축 도구 순위 1위입니다. 13년 연속 지킨 중견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부채 비율이 50% 불가하면서 1,430억 원의 상당의 현금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핫하죠. 자사주 보유 기업들에 대한 리레이팅 효과가 나고 있는데 자사주 또한 89만 주가 들고 있고 현재 12.87% 들고 있습니다. 자사주 의무 소화각에 대한 법안이 추진되는 분위기와 함께 관련돼 있는 수혜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분기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이 얼마나 좋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인테리어 회사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집에 인테리어 할 때 좀 깎아야 될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1분기는 170억입니다. 2023년도에 2023년도 320억에 2024년도에 417억 그리고 1분기에 171억이는 현 분위기로 간다면 한 550억은 거뜬히 넘는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위기와 함께 그러면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이 본다면 시가총액 1,700억밖에 안 합니다. 유보율이 7,000%에 가까운 종목에 자, PBR이 0.62에 아주 저평가되어 있고 그 분위기와 함께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무엇보다도 장대 양봉을 내고 있고 고가 기준으로 자, 윗꼬리 없이 마감이 됐다는 것은 현재 시장의 이 분위기와 함께 투심과 분위기와 함께 이번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때 수익을 내고자 하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사주의 비율이 높고 또 저평가 국면에 있는 국보 디자인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또 워낙 강한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수급의 연속성이 붙을 수 있는 이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두 분께서 좀 가져와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던 하이라이트 종목들 짚어봤는데요. 계속해서 현재 애프터마켓 상황은 어떤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 상황 보시죠. 네, 먼저 정규장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오늘 정규장에서도 고개를 드는 모습이었는데 애프터마켓에서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한중 NCS 역시나 2.76%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KNS 정규장에서 약세 마감했는데 현재는 그 낙폭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인투셀 역시나 1.9%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률 상위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위치했는지도 볼까요? KT 1%대 약세, 리가켄바이오, 제주은행, 오름테라퓨틱 1%대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목들의 움직임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할지 그리고 내일장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경학 대표님 어떤 종목 좀 눈에 들어오실까요? 카카오뱅크가 지금 만기가 끝나고 나서 만기일날 수급이 진짜 이상하게 꼬이거든요. 동시호가로 너무 꼬이고 참 진짜 더럽게 움직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장 막판에 막 이상했었어요. 그 영향으로 이제 그 시장 장 끝나고 나서 뚜껑을 딱 열었는데 기관에 특히 연기금에 아주 공격적인 매수세가 있으니까 그 수급을 보고 자금들이 붙는 것 같거든요. 근데 추가적인 상승도 예상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너무 장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스윙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뱅크와 관련해서는 조금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장기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은 어떤 종목 좀 눈에 띄셨을까요? 자, 오늘 하락률이 큰 인투셀의 기술적 반등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실수를 좀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한 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인투셀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좀 나왔죠. 그 악재를 통해 가지고 대부분이 낙폭과대, 트레이딩
트레이딩 또 핫다 잡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대부분이 낙폭 과대를 통한 기술적 반등을 통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많이 빠졌으니까 아침에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한 입 베어 먹으려고 들어가려고 하는 심리가 큰데 주식은 여러분들 불구경 하시면 안 됩니다. 뭐 불구경이라 그러면 주식에서는 앞으로 뭐뭐 하더라, 뭐뭐 카더라, 뭐가 나온다 카더라, 아니면 소송을 걸렸는데 소송 때문에 조만간 뭔가 뭐 해결된다라는 여의도의 카더라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유입을 시키고 거래량을 유입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인투셀 잘못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요 점에 대해서 좀 유의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투셀에 대해 유의할 점까지 짚어주신 만큼 내일장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현재 애프터마켓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 시작하기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요.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과 함께 고민 한 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접수된 상담 만나보도록 할까요? 루닛 들어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하지 않았나요? 왜 자꾸 안 좋은 소리가 들리는지 유유 이렇게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셨는데 7월 들어 급락세 이어가는 중이죠, 루닛. 이 법차손에 대한 우려감 기사도 나온 만큼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안 좋은 소리가 나오면 안 좋게 보게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좋은 소리만 나오고 또 주가가 빠지게 되면 그냥 무조건 안 좋은 기사로 다 연결되고.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원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주식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루닛은 잘못 들어가셨어요. 왜 잘못 들어갔냐면 루닛은 추석이 끝나고 차가운 찬바람이 불고 우리는 그걸 만추라고 해야죠. 만추. 가을의 끝자락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리고 1월 달이 되고 CES가 열리면서 기대감이 막 커졌을 때 팔고 나와야 돼요.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닛은 CES 관련된 종목이에요. AI 관련된 종목이란 말이죠. 이게 작년 10월, 11월 만추에 사놓고 언제 판다고? 1월, 2월 이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다시 언제 움직이겠어요? 올해 11월, 12월 CES를 겨냥해서 아직까지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11월, 12월까지 이거를 기다릴 수 있냐? 힘들잖아요. 물량을 줄여놓고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하시다가 루닛 한번 내가 복수하겠어. 복수열전 한번 하겠어. 11월, 12월 달에 들어가시면 된다고요. 이런 류의 종목을 우리는 CES를 겨냥한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많거든요. 실적은 안 지키고. 그런 관점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지금은 물량을 줄여놓고 대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은 조금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제시를 해주시면서 11월, 12월의 흐름 보시고 다시 진입을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우영 대표님은 루닛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자, 똑같은 입장입니다. 사실 루닛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성장주 관련돼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 로봇 관련 종목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성장주 쪽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우리가 표현할 때 기도매매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의 성장을 기반으로 한 모멘텀 시장이 열렸을 때 올라갈 뿐이지 현재 어닝 시즌일 때는 사실상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관과 외국인은 연일 팔고 있고 개인들만 사고 있습니다. 요 아래 보시게 되면 지금 기관과 외국인은 자 2개월째 쭉 팔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만은 앞으로 뭐뭐 한다,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아스트라제네카와 AI 분야에 협력한다, 그리고 자회사 볼파라를 헬스를 유해지면 뭐 한다, 뭘 하면 뭐 합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데 돈만 깨먹고 있어요. 요 보시면 실적 보시게 되면 놀랄 노짜입니다. 이걸 보면 얼음자리 같지 않아요? 파랗습니다. 파란 종목들은 얼굴이 파랗게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이너스 600억씩 매일 찍히고 있는데 너는 언제 실적 개선을 통해 가지고 주가 리레이팅 효과를 볼 수 있냐? 아직 기약이 없다 보니까 자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자리는 자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해서 이 지금 현재 정부 정책과 연결돼 있는 시가총액 상위의 우량한 종목들로 교체 매매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워낙 또 시장이 좋은 만큼 이 좋은 흐름에 탑승할 수 있는 이 추세가 살아있는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로 조금 눈을 다시 돌려보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보자. 두 분 모두 같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루닛에 대한 전략 세워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코칩 들어와 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드디어 빛을 보는 거야.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이 전자 부품주 코칩 횡보하는 흐름 보이다가 오늘만 10% 가까운 급등 흐름 보여줬어요.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경래 대표님. 오늘 거래량이 조금 더 붙었으면 더 자신 있게 설명드렸을 것 같은데 네. 상장한 지 1년 좀 넘었거든요. 네. 그럼 요때 시기가 오게 되면 보호해서 물량이 필요해요. 그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근데 기업 내용은 좋아요. 오라클이나 뭐 이제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을 상대로 MSCC와 같은 전류계를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랑 연결해서 좀 볼 수도 있고 다 좋은데 문제는 수급이 아직까지는 확실성을 갖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대로 오래 기다렸어. 지금부터 빛을 보는 거야?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직 긴 터널을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그리고 보유해서 물량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의 현재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홀딩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거래량이 좀 더 붙으면 자신 있게 상방으로 확실히 간다라는 걸 확실히 얻을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추격을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네. 계속 일단은 지금은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보유하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거래량이 더 붙고 확실하게 추세를 돌리는 거 확인하면 우리 이경래 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 매일매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우영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코치? 맞습니다. 지금 그의 이제 하방 경직을 통해 가지고 추세가 이제 잡히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 무엇보다도 바닥을 이제 완전히 만든 모양입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면서 무엇보다도 거래량이 한 두세 번씩 흘러 이제 바닥에서 터진다는 것은 이제는 손을 누군가가 대고 있고 앞으로의 호재가 곧 나올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도 61선에서 개파락의 양봉까지도 개파락의 단봉의 양봉까지도 나오는 걸 보게 된다면 뭔가가 재료가 이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슈퍼 캐패시트 제조 판매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또 이 카본계 2차 전지 중에 카본계 유일한 또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시가총액이 낮다라고 해서 영업이익이 없는 회사도 아닙니다. 꾸준히 3, 40억씩 실적까지도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바닥에서 이제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 한번 수익 익절하는 자리도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칩에 대한 두 분의 전략 들어봤고요. 저희 이어지는 또 상담이 많이 몰려 있어서 다음 상담부터는 또 빠르게 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APR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탑승은 너무 늦은 걸까요? 유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APR 저희 이 시간에 또 수급 포착돼서 네. 소개를 해주신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우상향 흐름 보이고 있어서 지금 들어가도 될지 고민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경학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 약간의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타점이 나오면 들어가고 안 나오면 안 들어가면 돼요. 네. 그 타점은 어떻게 정하냐? 저 같은 경우에는 11선 안으로 들어오면 매수하겠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11선도 아니고 5일선 위에서 놀기 때문에 지금은 타점을 굳이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죠. 급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저거 사야 되는데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른 종목 가지고 매매하셔도 되고요. 시장 좋으니까. 11선 안에 APR이 들어오게 되면 매수하겠다. 자기만의 기준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 기준도 우리 수급포착에서 다 잡아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껍질을 깨셔야 돼요. 오늘 문학적인 표현을 많이 쓸게요. 데미안의 소설처럼 껍질을 깨고서 날개를 다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히트맵이 필요해요. APR 같은 경우는 기다렸다가 수급 포착 딱 되면 또 매수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만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자, 11선 안으로 들어오면 매수 생각해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우영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소개한 종목이다 보니까 뭐 탓할 수가 없겠죠. 너무 좋습니다. 자, 그 기준 정말 따지기 힘듭니다. 11선 들어갔을 때, 5일선 있을 때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분할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이경래 대표님 말씀하셨던 이 자리는 이런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저를 한번 보시겠으면 자, 무엇보다도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다는 건 아주 안정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5일선을 붙일 때도 올라갈 때도 단봉의 양음량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아직 시세를 내기 위한 그들의 움직임이 보일 수 있다. 특히나 이번 달을 보시는 것처럼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느 정도 대기 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몇 주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캔들 10개에서 한 15개에서 쇼브로가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자, 무엇보다도 조만간 가파른 상승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하자라는 관점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APR에 대한 두 분의 전략 들어봤고요. 빠르게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접수된 상담입니다. 쇼박스 들어와 있고요. 오징어 게임 3까지 개봉했는데 냉동 오징어도 아니고 마이너스 50% 됐는데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냉동 오징어 정말 인상 깊은데요. 6월 말부터 계속해서 급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단어를 안 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껍질을 깨셔야 돼요. 껍질을. 예, 오늘 데미안으로 갑니다. 자, 오징어 게임 나왔잖아요. 그 확인하고 들고 가시면 어떡해요. 나오기 전에 팔았어야지. 세로 뉴스. 그러면 네. 그 전에 파셔야 된단 말이에요. 껍질을 깨셔야 돼요.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 3가 또 재미가 없어. 저는 재밌었습니다. 예, 참 순수한 사람이에요. 예. 아니, 편 관리하는 신 것 같은데. 왜 이정재를 왜 죽여? 아, 참. 아, 네, 아무튼 이제 맞아요. 자 네. 보십시오. 자 뉴스가 뜨기 전에 팔아놓고 다시 재매수를 보던가 오징어 게임 재밌으면 그걸 확인하셔야지. 내가 꼭 이거 가지고 대박을 치겠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뉴스가 뜨기 전에 항상 팔아라. 만약에 안 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내가 나중에 일정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뉴스가 뜨기 전에 팔아라.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십시오. 오징어 게임 3 재미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쇼박스에 대한 전략 마음 아프지만 정말 어떨 때는 또 이런 뼈를 때리는 전략이 필요하니까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도 전략 짧고 굵게 저희 시간이 없어가지고 들어볼까요? 매도 교체 매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알겠습니다. 매도 교체 매매 짧고 굵게 아주 아프게 또 전략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쉽지만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제 내일장 본격적으로 준비해 봐야겠죠. 이어지는 시간 내일장은 어떤 시각과 종목으로 준비해야 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을 보면 시장이 보인다. 종목을 쇼처럼 즐기는 시간 종목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 본격적으로 내일장을 준비해보는 올라운드 픽 시간입니다. 두 분이 가져오신 믿고 볼만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5가지 올라운드 픽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리가캠바이오, 제주은행, 신성통상, 대한제당, BGF까지 실적에 체크가 안 되어 있는 몇몇 종목들이 보이긴 하지만 오늘은 평균이 좀 높은 느낌입니다. 이 중에서 두 분의 픽을 받은 종목 어떤 종목인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이경락 파트너의 픽을 받은 종목 대한제당이고요. 정우영 파트너는 BGF 선택해 주셨습니다. 한 종목씩 자세히 뜯어볼까요? 먼저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대한제당부터 어떤 이유에서 또 가져와 주셨는지. 이게 되게 가치주인데 옛날에 정치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네. 아주 그냥 걸레를 만들어 놓은 기업이에요. 근데 굉장히 가치 있는 기업이다. 네. 대한제당은 설탕 만드는 기업이죠. 제당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플러스 알파적으로 사료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자회사로 호텔, 리조트, 골프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의 그 자산 가치를 우리나라는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제가 백날 얘기해봤자 쓸모없는 거 알아요. 시장에 선택했는가? 아살라무 알라이콤.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수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 특히 외국인들의 매집이 크다라는 거. 자, 큰 그림을 보고 들어오는 자금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얼마나 저평가됐는지 보도록 하자고요. PBR 0.5, PER 6.13. 이런 거 지금 시장에서 가만히 안 내비두거든요. 그리고 차트는 이렇습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계속 우상향하면서 현재 종합점수 84점, 차트 점수 95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저평가 국면에 있고 이 사업 영역의 확대 속 매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살아있는 이 시장에 가만히 냅둘래야 냅둘 수가 없는 대한제당에 대한 포인트 들어봤고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BGF 80점대 점수인데 역시나 또 실적에는 체크가 안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실적보다도 모멘텀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아웃퍼폼하는 자리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제 BGF
BGF의 리테일, BGF 그룹의 지주사로 볼 수 있는 BGF를 이제 다시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말 그대로 이번에 정권이 바뀐 후에 완전히 이제 지주사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죠. 예,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 부각될 수 있는 거리가 없었습니다. 네. 예, 네, 정말 말 많은 종목들이 많았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뀌었고 현재 이재명 정권에서 제일 중요시 보고 있는 PBR뿐만 아니라 현재 이 BGF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요겁니다. 편의점 업계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정부는 소비 쿠폰의 사용처로 연 매출 30억 이하의 소상공인의 운영 매장을 한정하는데 전국 편의점은 대부분이 포함될 예정으로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 소비 쿠폰이 나오게 되면 편의점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네.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저 PBR 다시 보면 이거 보시게 되면요. 보시면 자, PBR이 0.23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유보율이 1,700%에 부채가 16%입니다. 야, 정말 한숨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네. 그런 지주사로 볼 수 있고 특히나 여러분들 보시는 거 당연히 지주사니까 영업이익이 좋다 맞습니다. 영업이 뭐 작년보다도 약간의 역성장하는데 요거는 지금 FM 가이드의 연초에 등록 나온 것이기 때문에 500억 뿐만 아니라 전고점을 넘는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전고점을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의 최대 수혜가 또 전망되는 BGF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올라운더 픽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 나머지 종목들도 다 좋은 종목들이고 그리고 이 종목 선정에 대한 기준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또 가장 뜨거운 종목을 선정해내는 히트맵에 대한 자세한 정보 궁금한데 어디서 더 들어볼 수 있는지 우리 이경 대표님. 네, 내일 한국경제TV 와운의 홈페이지 네. 8시에 오시면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다 설명드려요. 오늘 신성 ENG 20% 넘게 떴거든요. 맞아요. 2%대 딱 수급포차 때리는 거 보고 이런 거 골라야 된다. 네. 20% 그냥 확 수익 나잖아요. 네. 그런 거 제가 다 잡아드려요. 단 5분 만에 잡은 거예요. 아침 9시 5분에.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거? 그니까요. 요걸 어떻게 해서 히트맵이 잡아내는지 그리고 히트맵 여러분들 갖고 싶죠?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껍질을 깨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개를 달으셔야 돼. 네. 그걸 위해서는 내일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돼요. 네. 다들 참여하셔가지고 히트맵 가져가십시오. 네, 지금 저희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내일 오전 8시입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입장하시면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얼굴이 보일 겁니다.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 또 매일 낮에도 방송을 하시잖아요. 어떤 내용? 아니요, 내일은 이경락 대표님 와운넷의 공개 방송이 더 중요해요. 아, 그래요? 예, 저보다도 와운넷 공개 방송 오시기 바라겠고 조금 전에 이 프로그램 PC 설치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겠다라고 설명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김천에 있는 우리 어머니 같이 보고 있는 이 그 마당에서도 같이 네. 75세 먹은 친구분들까지도 다 깔아가지고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70 먹은 우리 어머니도 다 깔 수 있다. 누구나 깔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오전 8시 한국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12시 30분 유튜브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